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광고주에게 발표할 품평회용 발표 PPT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사한 리서치 결과 스케치한 자료까지 모두 넣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PPT에 넣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평제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떤 색깔이 좋을까?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도전은 계속됩니다. 시각적인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PPT 제작에도 공을 들이는데요. 지금 만드는 PPT는 무엇을 위한 자료인가요? 지금까지 리서치 분석부터 해서 소비자 사용자 분석까지 다 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최종 3D 렌더링한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PT를 하기 위한 PT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PT라면 PT 자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PT를 디자인 3D 모델링 최종 품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평에 하기에 앞서 기존에 우리가 분석하고 키워드 도출하고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이 3D 모델링 디자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PT를 지금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PPT 구성에 꼭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제품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목차 설정 부분이 먼저 진행되야 되는데 지금 소연 씨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우선 목차 부분이 먼저 빠져 있습니다. 목차를 먼저 선행이 되면 그 목차에 맞게끔 전체적인 하나의 그 물같이 흐르듯이 그런 일련의 순서를 정립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 이 PT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 또는 뭐 청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주면 훨씬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설득하기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PPT 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직 정리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포인트적인 부분, 뭐 키워드 중심의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뭐 애니메이션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클라이언트하고 디자인 관련돼서 미팅을 했을 때 그런 부수적인 자료들은 별도로 내가 혹시 PT를 할 때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종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자료들은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내용은 초보 디자이너가 한 것 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순서에 맞게끔 맥락에 맞게끔 그런 포인트들을 잘 발췌해서 PT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씨, 네. 오늘은 뭐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최종 PPT 발표하는 이제 중요한 거를 만들고 있는데 네. 오늘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채워야 할 페이지 수도 많고 제가 아무래도 또 디자인을 또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꾸며야 될지도 고민이 되고 근데 그렇게 한 가지 부분에 주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보지 못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이 먼저 들어가고 네. 일단 처음에 표지부터 이제 제목부터 들어갔잖아요. 네. 그 다음 장에는 분명히 우리가 목차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소연 씨가 할 때는 목차 부분이 빠졌어요. 왜냐면 목차가 없이 진행을 하면은 네. 그 서론, 결론, 본론에 대한 부분들이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네.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차 설정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PT가 끝나고 나서도 더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네. PT 하면서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이 기능적인 부분, 뭐 어떤 뭐 컬러적인 부분, 이런 컨셉적인 부분들이 그쪽에서 조금 더 녹아 들어가면 네. 그 클라이언트는 리서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관심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논리정연하게 PT 할 때 내용을 조금 접목을 시켜줘야겠죠. PT는
저도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든 다 일단 PPT를 하니까요. 긴장되고요. 네. 어려워요. 많이 떠시는구나. 저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쵸. 네. 항상 연습이 필요하죠. 저도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소연 씨도 PT 아. 연습을 준비도 열심히 하고 PT도 연습도 많이 하고. 한 100번은 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PT는 살면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PT 할 때마다 떨리고 긴장되고 하는데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고 숙지를 하고 있다면 그만큼 떨림도 덜 할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력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중에 클라이언트한테 PT 할 때 좋은 디자인 품평회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죠. 네. 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PPT에는 좀 여러 가지 목차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한 주제만 딱 집중을 해버려서 좀 이렇게 그거밖에 못 보고 이렇게 막 빠져들고 있었는데 강사님께서 이렇게 너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디자인 품평을 준비하기 위해 발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디자인 기획, 시장 조사 및 분석, 디자인 트렌드 등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자료들을 모아 정리합니다. 제시되는 자료는 순차적이며 일관성 있는 페이지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자료를 배치하기 전 목차를 설정해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일련의 흐름을 정립해주면 좋습니다. 자료를 구성할 때는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넣어주는데요. 적절한 효과 사용은 클라이언트에게 내용을 설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발췌하여 적용합니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젠테이션의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 콘텐츠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봐야 합니다. 정보 수집 내용은 구조화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효과적인 보조 매체를 활용합니다.